MBC 키즈앤와이즈 영어 교육원은 유치 대상과 초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원입니다. 요즘 영어 교육하면 우선은 예전과는 영어 수준의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들 시대에서 배웠던 중학교 수준의 영어를 요즘은 유치부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정도이고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문법과 리딩, 라이팅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시험도 테스트도 그런 위주로 봤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테스트의 과정이라던가 테스트의 유형도 많이 바뀌었고 어머님들께서의 생각들도 많이 바뀌시고 또 요구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과 라이팅보다는 이제 거리낌 없이 원어민을 만났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스피킹, 리스닝 부분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추시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를 학습적인 것보다는 그냥 생활의 일부로서 느끼기를 많이 바라십니다. 그래서 영어 환경 노출, 그리고 점차적으로 아이에게 영어를 노출시켜주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6세, 7세에 영어를 시작해도 일찍 시작한다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도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보통은 4, 5세 때부터 지금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출 환경 그리고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은 조금 더 적응이 빠르고 거기에 더 익숙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또 모방을 더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의 아무래도 트렌드는 좀 연령대가 아이들 교육시키는 연령대가 어려지고 또 좀 자연스러운 영어, 그러니까 외우고 쓰는 영어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영어를 많이 원하세요. 네, 집에서 어머니께 제가 부탁드리는 방법은 폭풍 칭찬입니다. 아이들은 칭찬에 무지무지하게 약하고요. 또 칭찬이라는 약이 어떠한 약들보다 아이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요. 정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정말 춤을 2배 이상 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도 보면 학기 초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우선은 적응보다는 영어라는 과목에 영어라는 언어의 거부감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처에만 와도 울고 엄마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이제 익숙치 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라는 게 그리고 또 새로운 언어에 노출되고 자기가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런 아이들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친구들이 영어에 흥미를 갖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셔도 집에서 정말 간단하게 엄마 물 줘라는 얘기를 아이가 water please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영어를 잘한다. 엄마는 진짜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 이렇게 정말 작은 칭찬 하나의 아이들은 정말 최대의 자신감을 얻게 되거든요. 자신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틀려도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긴 문장을 얘기하게 되고 본인이 얘기를 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또 아이는 거기에 대해 많은 자신감과 흥미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매체이든 아이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 활발한 친구면 체육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단어를 이용해서든 같이 이제 움직이면서든 거기에서 간단하게 거부감 없이 영어를 노출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고요. 무조건 잘해야 된다. 무조건 이건 해야 돼.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조금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원을 보내놓고 뭘 배웠니? 오늘 배운 거 집에 와서 한번 해볼래? 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그걸 보여주고 좀 적극적인 친구들은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더 생기긴 하지만 배운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자꾸 무언가를 배워오라고 푸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한 그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가 즐겁게 가서 그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좀 편안한 환경이라던가 마음을 갖도록 옆에서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배경 지식을 많이 갖는 게 글을 읽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글자를 읽고
읽고 그냥 그 의미를 파악한다기보다 그 의미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배경 지식이 있는 게 사고도 또는 창의력도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역별로 골고루 읽어주는 게 아이들에게는 우선은 좋지만 처음에는 이제 흥미있는 영역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아이가 리딩에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그 이외에도 많은 노출과 또 기회를 준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물론 엄마가 원어민처럼 같이 영어로 대화를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런 이제 상황이나 그런 여건이 안 되신다면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아이에게 영어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송앤챈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래를 들려주면서 아이가 부담 없이 듣게 해주는 게 가장은 좋고요. 듣지 않더라도 그냥 CD를 틀어놔 주는 게 아이에게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이가 듣기 싫은데 억지로 몇 번 들어야 돼? 이거는 숙제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 아이가 좋아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런 책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아이도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얼흥얼 따라하게 되고 이제 그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글자를 알게 되고 글자 인식하게 되면 리딩 단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노출의 빈도 그리고 노출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어머님들께서 집에서 CD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뭐 비디오 매체를 통해서든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어휘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의성어와 비슷한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반복되면서 나오는데 아이들은 이 반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함으로써 인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그 책을 보면서 아, 이런 의미이구나 라고 의미를 추론할 수 있게 되고요. 우선 반복되는 의성어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도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림이고 또한 아이들이 이제 한국어로도 된 책을 이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좋았고요. 또 그 전자펜 아까 말씀하셨죠. 그 전자펜 부분도 이제 영어를 쉽게 구사하실 수 있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잘 읽어주고 정말 구연 동화를 해주는 것처럼 해주면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그 펜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쉽게 이제 아이들은 참 사운드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그 배경 음악을 듣고 거기에 나오는 대사를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책의 장점인 것 같아요.